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농부 달콩입니다. 오늘은 제 꼬라지가 너무 꼬재져 가지고 제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과일나무에 약을 치러 왔는데, 약을 치다 보니까 나무 잎이 증상이 좀 이상해서 무슨 이유로다 잎이 이런가를 좀 관찰해 보기 위해서 잠깐 나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지만 식물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의 잎을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양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러한 상태를 잎을 보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잎을 보니까 잎이 색깔이 정상적으로 다 파랗지 않고 희깃희깃한 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다 누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부분적으로다가 노란 것들이 보이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이거는 양분의 결핍으로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잎의 상태를 보고 지금 이 나무는 어떤 양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잎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어떤 양분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잎이 이렇게 노르스름하고 하얗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에요. 이거는 거진 볼 것도 없이 양분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랗게 되고 하얗게 되는 이파리가 발생이 어디에서부터 발생을 하는지를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묵은 잎, 노엽에서 이런 현상이 먼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 나오는 잎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관찰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만약에 신초들은 파릇파릇하고 다 말짱한데 노엽에서 먼저 노랗게 되는 현상, 이렇게 황백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 요거는 질소결핍 또는 인산결핍 또는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쪽 잎들은 괜찮은데 위에 쪽 새로운 신엽에서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리, 칼륨이죠. 칼륨, 가리결핍 또는 칼슘결핍 또는 마그네슘 결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노엽에서 황백화가 먼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질소 또는 인산 또는 마그네슘 결핍이고, 신초에서 황백화가 먼저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면 칼륨 또는 칼슘 또는 철분 결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황백화 현상이 신엽에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범위를 줄일 수가 있겠죠. 신엽부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 칼륨 결핍 또는 칼슘 결핍 또는 철분 결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범위는 3개로 더 줄였는데 이제 나머지 칼륨 결핍인지 칼슘 결핍인지 아니면 철분 결핍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가리 성분, 즉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잎의 끝이나 요 테두리 부분, 요 둘레 부분이 먼저 노랗게 되고요. 철분이 부족한 경우엔 지금처럼 이렇게 잎맥 사이가 노랗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철분 결핍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잎의 끝이나 아니면 양쪽 가장이 잎 끝쪽이 먼저 황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잎맥하고 잎맥 사이가 먼저 이렇게 황백화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엔 철분 불결핍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가운데 쪽은 괜찮고 가장자리나 아니면 잎의 끝쪽이 먼저 노랗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가리 성분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철분이 부족할 경우엔 이렇게 어린 잎은 완전히 나중에 점차적으로 완전히 황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철분 결핍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그네슘이나 철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미량 원소이긴 하지만 나무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이게 철분 결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증상이 칼륨 결핍이나 또는 칼슘 결핍과도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거는 사실 토양 검정을 통해서 이 토양의 지금 양분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일단 토양 검정을 해봐라. 나중에 토양 검정을 받아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하되, 이렇게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나면 그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현상을 철분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는 토양 검정을 해보면 알겠죠. 토양 검정 결과 철분 결핍이다 라고 하면 이제는 확실히 철분 결핍이 어떤 현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토양 검정 결과 가리 부족이다, 칼륨의 결핍 현상이다 라고 하면은, 아, 이런 현상이 칼륨의 결핍이구나,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토양에 어떠한 시비를 더 많이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줘, 이건 이거 부족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토양 검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어떤 양분이 결핍인지를 정확히 그 증상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섣부른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양분 간에는 상호 기량작용이 있고 상승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양분이 너무 과다하면 다른 필요한 양분을 흡수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잉도 사실은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과하면 부족하면 못하다 라는 말도 있듯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것은 토양 검정을 통한 방법이 제일 정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못된 판단으로다가 나름대로 시비를 할 경우엔 오히려 다른 양분이 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양분 간의 기량작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금은 더 알아보고, 철분 결핍이라고 해가지고 철분을 많이 넣으면, 철분은 칼슘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철분 부족인지 칼슘 부족인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제일 정확한 거는 토양 검정을 통한 판단이 제일 정확한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판단으로는 셋 중에 하나거든요. 칼륨 아니면 칼슘 아니면 철분,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다가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토양 검정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렇게 인맥과 인맥 사이 요 철분일 확률이 제가 볼 땐 거진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조금 더 헷갈리거든요. 요거는 잎 끝에서부터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리가 부족하면 이렇게 생장점도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유 없이 말라 죽는다거나 노랗게 되다 죽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가리 성분이 부족하다, 특히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게 보통 석회 고토, 석회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석회를 좀 많이 시비를 해주시면 토양 산성화를 많이 중화시킬 수가 있고, 가리 성분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가리 결핍이라 그러면, 칼륨 결핍이라 그러면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석회고토는 반응이 너무 늦으니까 안 되고요. 가리질을 연면 시비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토양에 황산가리나 또는 염화가리 쪽으로 다 해서 토양에 시비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한 거는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 증상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했다면, 자, 이거는 무슨 증상으로 추측을 하고 이건 또 무슨 증상으로 추측을 한다 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은, 지금 저희는 전반적으로다가 증상이 비슷해요. 지금 특히 이 나무가 품종에 따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보니까 요 품종은 조금 더 심해요. 근데 요건 바로 옆에 심어진 나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해요. 이 품종에 따라서 철분의 요구도 또는 가리의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토양에는 어떤 양분이 부족한지를 먼저 토양 검정을 통해서 판별을 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다 예상은 할 줄 알면 나무를 앞으로다가 키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간단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서산에서 농부 달콩이었습니다.